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미준 빼미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주말에도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미준 채널이 2020년 6월 중순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제가 만든 시리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런칭이 된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시리즈의 이름은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입니다. 제가 워낙 예전에 그 레비뉴 매니저로 일을 할 때 엑셀을 가지고 많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수치적 분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장점을 살려서 만든 시리즈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도 몇 편을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5개월 전에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반도체 편, 그리고 핀테크 편이 나갔었고요. 4개월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빵 편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잠깐 제가 이제 오미주에 집중하느라고 이 시리즈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거든요. 당분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주원에 새로 합류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요. 오래간만에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진행하면서 주식 용어도 함께 공부하고요. 또 최근에 하락장이 계속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하락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줍줍해야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찾아보는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월 15일 토요일의 방송 제목은요,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2022년 줍줍해야 할 성장주를 찾아랍니다. 미주는 오늘의 이야기는요, 가장 먼저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제작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2022년 우리가 줍줍해야 할 성장주를 찾아라 수치적 분석을 직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서는요, 제가 마음대로 선정한 탑3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텐데, 이 세 번째 부분은 잠시 제가 잠정적으로 중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제 의견도 굉장히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재미 요소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Catch Me If You Want, 이렇게 네 가지의 순서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오래간만에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2022년 줍줍할 성장주를 찾아라, 바로 시작합니다. 행복한 주말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도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우리가 모두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제작 과정을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저는 그 엑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엑셀을 보면서 수치적 분석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 텐데, 이 메인 페이지가 완성되는 과정이 뭐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스톡 1부터 스톡 10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하는 주식의 개수가 10개인데 각 주식에 대한 수치가 있는데요. 제가 핀비즈라는 웹사이트,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는 시킹알파가 있잖아요. 시킹알파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나중에 마켓 빛에 들어가서 레이팅도 따오고,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야후 파이낸스에서 따오는 숫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데이터 소스를 한꺼번에 모아서, 물론 이제 카피 페이스트를 하니까 시간적으로는요, 몇 시간만 투자하면 다 10개 종목이 다 완성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다 취합해서 여기다 붙이면 나중에 이제 엑셀의 공식에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수치가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수치는요, 제가 두 번, 세 번 체크해서 웹사이트의 수치와 같은 숫자들이 여러분들께 공유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런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2022년 줍줍해야 할 성장주를 찾아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치적 분석으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때 좀 오래간만에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버벅거릴 수도 있거든요. 이 점 양해의 말씀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수치적 분석을 진행할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10종목은 제가 랜덤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한 달 전에 제가 공유했던 2021년 12월 결산 방송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평가 손익 순위로 가장 좋지 않은 10가지
10가지 종목을 여러분들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10가지의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조금 힘이 남아 있을까? 앞으로 올해 한 해 동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향후 5년, 10년 동안 우리가 가져가야 할 가장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성장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분위기를 파악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선수의 명단이 여기 있는데요. 스킬즈, 티커네임은 SKLZ이고요. 인바이테가 NVTA, 그리고 프로테라가 PTRA고요. 텔라닥 헬스가 TDOC, 핀터레스트가 PINS고요. 줌비디오가 ZM이고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CRSP, 페이팔 PYPL, 차지포인트 CHPT, 로크는 ROKU입니다. 자, 이렇게 10가지의 가장 최근 들어서 저한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10가지 종목을 가지고요. 바로 수치적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치적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윗줄에 나와 있는 것은요, 기업의 이름이죠. 그 밑에 이제 티커네임, 심볼이 쭉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주가입니다. 스킬즈가 어느새 5.96달러까지 떨어져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도 여기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요, RSI라는 지수인데요. RSI 14 지수는 뭐냐면 Relative Strength Index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 RSI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지면 오버솔드다. 지나치게 이제 주식이 많이 판매가 된 거기 때문에 좀 반등할 기회를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RSI 지수가 70이 넘어가면 너무나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오버봇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3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주식이 몇 가지가 보이거든요. 인비테가 27.73, 그리고 줌도 27에 머무르고 있고요. 자, 차지 포인트도 27.32, 로크가 28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네 종목은요, 현재 굉장히 좀 과매도가 돼 있다. 따라서 조만간 좀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요 RSI 지수만 보면은 조금의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요, Distance from 52week high입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최고점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나 지금 떨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는 건데, 참 처참한 숫자가 나옵니다. 스킬즈가 87.13%가 떨어졌고요. 인비테도 81.46, 텔라닥이 74%, 그리고 크리스퍼가 70% 떨어졌습니다. 뭐 그렇다고 나머지 종목이 좋던 것은 아니고요. 프로테라도 68%, 핀터레스트도 64%, 줌이 64, 페이팔이 그나마 43% 정도 떨어졌고요. 차지포인트 68, 로크 역시 67. 따라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종목 10가지 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폭락을 해버린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줍줍의 기회를 찾아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 52주 최저점에서 올라간 정도가 있는 이러한 종목을 찾아볼 텐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최저점에 머무르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 가지 종목, 즉 프로테라만 조금 반등을 보였다. 뭐 많이 반등하는 것은 아니고 18% 정도 최저점에서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난 한 달 동안 각 종목의 퍼포먼스를 볼 텐데요. 스킬즈는 한 달 동안 26%가 빠졌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좀 추세가 좋지 않죠. 인바이트 역시도 최근에 27%나 빠졌고요. 프로테라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최저점을 찍고 조금 반등한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 밖에도 차지 포인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24% 마이너스, 로크도 굉장하죠. 마이너스 24%. 따라서 이 네 종목은요, 지난 한 달 동안 모멘텀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현재 좀 주식의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지난 한 분기 동안 3개월 동안의 성적표인데요. 인바이테가 3개월 동안 무려 58%가 주저앉았고요. 텔라닥도 42%나 빠졌습니다. 로쿠가 굉장히 안 좋죠. 최근 3개월 동안 48%가 떨어진 종목이 로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1년 동안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하락했는지 보면요. 두 종목이 가장 눈에 띄입니다. 스킬즈가 76.95% 떨어졌고요. 인바이테가 78.57%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매출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레비뉴 옆에 TTM이라고 써 있는 것은 트레일링 12months의 약자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각
기업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냈는가를 보는데, 자, 여기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이 10종목이 다 비슷한 종목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그 성장주들이요, 아직까지 매출의 규모가 굉장히 작죠. 특히 이제 프로테라 같은 경우는 174 밀리언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차지포인트도 마찬가지로 161.7 밀리언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요, 지금 빌리언을 보이고 있는 성장주 치고는 굉장히 좀 매출을 이미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더 이상 꿈과 희망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이 아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 있는데, 텔라닥, 핀터레스트, 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매출을 많이 성장시켰다.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로쿠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는 무려 24.57 빌리언입니다. 따라서 페이팔은 이제 우량 기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취급을 해줘야겠죠. 자, 그 밑으로 내려와서 2021년 한 해 동안 매출의 성장세를 보는데요. 스킬즈가 69%라는 건강한 성장률, 인바이트 64.9%, 안타깝게도 프로테라는요, 대부분의 그 자료가 지금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치적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하나의 종목이다. 이렇게 좀 감안을 하시면서 오늘 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텔라닥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85.6%의 매출 성장, 핀터레스트 51%, 줌 54, 그리고 이제 크리스퍼가요, 매출이 무려 12만 5천%가 성장을 했는데, 이거는 대형 계약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따라서 올해는 굉장히 좀 특별한 한 해였다. 2021년의 매출은 어떻게 보면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페이팔이 18%, 그다음에 차지 포인트가 62.2% 정도 매출이 상승을 했습니다. 2022년 올해 한 해 동안 과연 어떤 종목들이 매출의 성장을 많이 보여줄지 예측치죠. 아직 이제 2022년 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측치인데요. 가장 좋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차지 포인트로 생각이 됩니다. 59.3%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종목은 좀 안타깝게도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종목들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혜를 좀 받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따라서 2022년 만약에 팬데믹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 성장이 당분간 주춤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자, 다음은 PS 레이시오로 넘어갑니다. PS 레이시오는 P는 프라이스고요. S는 세일즈입니다. 따라서 세일즈는 매출이잖아요. TTM이니까 지난 12개월 동안이죠. 해당 기업이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세일즈, 즉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 프라이스가 어느 정도 부풀려 있는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 세 가지가 보이는데, 인바이테는 7.34, 즉 인바이테가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7.3배 정도 올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텔라닥은 7.5배, 그리고 크리스퍼가 6.38배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매출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 반면에 아직까지 좀 비싼 종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줌 같은 경우는 아직도 PS 레이시오가 14배가 넘어가고요. 차지 포인트 15.9배, 그리고 로쿠도 12.4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은요, 아무래도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좀 해봐야겠죠. 자, 다음은 넷인컴입니다. 즉 순이익이라고 부르는 건데, 순이익을 만들어낸 종목이 몇 가지가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종목이 아직까지는 적자 종목입니다. 차지 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 핀터레스트, 줌, 크리스퍼, 페이팔, 그리고 로쿠, 이렇게 5종목이 순이익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줌은 지금 1.14 빌리언, 그리고 페이팔은 4.93 빌리언이니까 굉장히 건강한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PS 레이시오는 그래서 마이너스 기업들은 사실 PS 레이시오를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 크리스퍼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굉장히 좋은 순이익을 만들어내면서 현재 PE 레이시오가 14.97까지 떨어져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건 굉장히 좀 일회성 대형 계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닝 퍼 시어가 나오는데, EPS 성장률도 잠깐 보면요, EPS가 이제 나오는 종목만 봐야겠죠. 여기 보시는 하나도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은 뭐냐면, 순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EPS가 없죠. EPS는 순이익을 주식의 개수로 나눈 거잖아요. 어닝 퍼 시어니까요. 따라서 여기에 EPS가 기록되지 않는 것은 다 순이익이 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줌 같은 경우 지금 EPS가 성장률이 162%, 굉장한 수치고요. 페이팔도
59.98%라는 건강한 EPS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와서요. 2021년 EPS 그로스 예상이 나와 있는데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거 아니에요. 텔라닥이 46%, 핀터레스트가 159.6% 굉장하죠. 그리고 페이팔이 18.8%, 차지 포인트가 92.25%고요. 자, 그리고 향후 이제 2023년까지 EPS의 성장률을 보면은 이렇게 네 종목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텔라닥이 46, 44, 69, 지금 핀터레스트가 159, 25, 35고요. 페이팔이 18, 14, 25%, 차지 포인트가 92, 15, 35%. 네 가지 종목이 그래도 계속해서 순이익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ROE로 넘어가서요. ROE라는 것은 이제 Return on Equity입니다. Equity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부채를 다 빼고 나의 순수한 자기 자본을 얘기하거든요. 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ROE를 계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ROE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쉬운 그 비교 대상이 뭐냐면 은행에 이제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1%, 2%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되잖아요. 만약에 채권에 투자를 하면 뭐 1.5%에서 1.7% 정도의 ROE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 ROE가 10%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죠. 자, 반면에 기업들은요, 이 자금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은행에 이 돈을 넣는 것보다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이유를 만들어내야 ROE가 따라서 만약에 10% 이하라면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주식을 사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ROE가 물론 이제 순이익이 마이너스면 ROE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리턴은 순이익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 자본으로 순이익을 몇 퍼센트 정도 만들어내는 자가 지금 ROE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ROE가 가장 좋은 종목은 줌입니다. 34.64%, 정말 굉장한 수치죠.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넣었으면 사실 이자가 1년에 한 2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줌 같은 경우는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34만 원 이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단 1년 만에. 따라서 엄청난 ROE를 만들어내는 기업이고요. 뭐 그 밖에도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크리스퍼도 21.36%, 페이팔도 24%가 넘어가는 건강한 ROE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 그로스 마진입니다. 그로스 마진은 매출에서 직접 비용, 코스트 오브 세일즈를 빼고 남아있는 총 수익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그로스 마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로스 마진이 낮으면 사실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적어지죠. 그런데 그로스 마진이 높다면 나중에 이제 그 영업 비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세일즈, 연구 개발비는 어느 정도 이제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로스 마진이 확보가 돼야 나중에 순이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로스 마진이 좋은 기업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스킬즈가 94%,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스케즈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매출로 잡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참가자들이 이제 스케즈가 이제 원래 e스포츠를 가지고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이 베팅금을 다 매출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로스 마진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좀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예전에 스킬즈 기업 분석 끝판왕을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이래서 이제 스킬즈가 그로스 마진이 94%나 되는구나 하고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정상적인 수치인데요. 보시면 텔라닥이 67.87%라는 굉장히 높은 그로스 마진을 가지고 있고요. 핀터레스트 굉장히 좋습니다. 78.78%, 줌이 72.78, 이렇게 세 종목이 건강한 총이익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인바이트 26%, 차지포인트 22%는 조금 아쉬운 수치죠. 아무래도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지금 관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바이트도 마찬가지로 킷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플랫폼 기업이 보여주는 총이익률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의 한 가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각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볼 텐데요. 자, 리스크 부분에서 이제 베타 지수라는 것은 변동성을 확인하는 건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그 종목들은요, 변동성이 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공매도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식 중에서 몇 퍼센트가 현재 공매도에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스킬즈가 무려 18.67%나 굉장히 높죠. 나중에 이제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하면 이제 스퀴즈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좋은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만 반면에 또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꾼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인바이테가 11.62%, 텔라닥이 12.96%로 공매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크리스퍼가 11.16, 그리고 차지포인트 역시 15.09%로 공매도에 지금 이용되고 있는 숏 인트레스트 쉐어가 많은 이런 종목들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데이즈 투 커버가 있는데요. 데이즈 투 커버는 만약에 이제 1을 넘어가게 되면 좋은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 데이즈 투 커버가 뭐냐면 매일매일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거래량이 있잖아요. 주식마다. 그러면 이 거래량보다 숏 인트레스트에 들어가 있는 주식의 개수가 몇 배 정도 많은가를 지금 수치로 계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킬즈 같은 경우는요 3.84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매일매일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스킬즈의 그 주식 거래량이 있는데 이 거래량보다 공매도에 들어가 있는 그 주식의 개수가 거의 4배 정도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정말 엄청난 호재가 발생해서 스킬즈에 들어가 있는 공매도꾼들이 다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3.8일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인바이트에 들어가 있는 공매도꾼들은 굉장히 좀 안심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주일이 걸려야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는 거죠. 텔라닥도 마찬가지로 5.1 굉장히 높고요. 그 밖에 크리스퍼도 5.17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종목들은 지금 공매도꾼들이 굉장히 안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발란시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0개의 주식은요 다 성장 주식이죠. 따라서 굉장히 오랜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얼마나 건강한 재무주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이제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자, 가장 첫 번째로 커런트 레이시오를 살펴볼 텐데요. 옆에 있는 MRQ는 Most Recent Quarter의 약자입니다. 그 얘기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분기 보고서에 따라 요 레이시오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일단 커런트 레이시오라는 것은요 유동 레이시오, 유동 비율이라고 부르는 건데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자산을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로 나눈 수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스킬즈는 7.11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스킬즈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보다 1년 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7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이 밑에는 더 좋죠. 8.7배고요. 자, 핀터레스트가 굉장합니다. 11.91, 그리고 크리스퍼가 26배. 이 얘기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보다 1년 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26배가 많은 거니까요. 정말 엄청난 유동성을 자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커런트 레이시오는 이렇게 12개월의 그 단기적인 재무제표의 상황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토탈 라이애빌리티 나누기 토탈 에셋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자산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10가지 종목 다 괜찮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단지 이제 페이팔만 아무래도 이제 핀테크 주식, 파이낸스 금융주 같은 경우는 부채가 좀 많은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페이팔은 전체 자산에서 70%가 지금 부채다. 좋지 않은 모습이죠. 하지만 이제 금융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나머지 주식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스킬즈는 전체 자산 중에 부채가 13%에 불과하다. 텔라닥은 9%밖에 되지 않고요. 핀트레스트 14%, 그리고 크리스퍼 역시도 전체 자산 중에 부채는 10%가 조금 넘어가는 굉장히 좀 건강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 주식들 모두 한동안 적자에 머물러도 무너지지 않을 힘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주주 현황인데요. 첫 번째로 인사이더 오너십입니다. 인사이더 오너십은 뭐냐면 내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내부자라는 것은 이 기업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 다이렉터라든지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든지 CEO라든지 임원진들을 얘기하는데요. 아무리 임원진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굉장히 소량이면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보통은 이제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주식만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스킬즈가 굉장하죠. 22.6%, 그러니까 전체 주식의 20% 이상을 지금 내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그 자사주에 대한 애착이 좀 크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줄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줌도 22%나 됩니다. 따라서 내부자들이 자기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로쿠도 괜찮죠? 12.2%면 반면에 인바이트는 0.65%, 페이팔도 0.0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스티튜셔널 오너십이라는 것은요,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그 정보력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인바이트는 76.7%를 기관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텔라닥도 84%가 넘어갑니다. 핀트레스트 68,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도 80%가 넘어가는 주식을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이제 프로테라 같은 경우는 25%로 좀 아쉬운 수치죠. 그리고 차지포인트 역시도 31%. 따라서 이 두 종목은 아직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좀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번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애널리스트 레이팅입니다. 과연 시장의 전문가들은 어떠한 평가를 각 종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보는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채널로 마켓 빗에서 전문가들의 예상을 가져왔는데요. 자, 일단 컨센서스 레이팅을 보시면 마켓 빗과 함께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스킬즈에 홀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냥 보유해라,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인바이트는 바이, 프로테라는 홀드입니다. 텔라닥 바이, 그리고 핀트레스트 홀드, 그리고 줌도 홀드죠. 나머지 네 종목 크리스퍼, 페이팔, 차지포인트, 로쿠 역시 모두 바이 레이팅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이요, 지금 목표 주가라고 부르는 건데, 목표 주가는 보통 앞으로 12개월 동안 각 해당 그 종목의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프라이스 타겟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프라이스 타겟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향후에 1년 안에 이렇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또 최근에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수정할 기회가 없었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렇게 목표 주가가 높다고 해서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고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된다. 앞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만큼 지나치게 많이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을 모두 이해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스킬즈는요, 프라이스 타겟이 현재 주가보다 289% 올라갈 여력이 있죠. 굉장히 좋은 전망이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인바이트도 263% 상승의 여력이 있다. 텔라닥이 126% 상승 여력, 핀터레스트가 105%, 크리스퍼 역시 132.2% 올라갈 수가 있고요. 차지포인트 115%, 로쿠 역시도 134.7%의 상승 여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채널입니다. 팁 랭수고요. 팁 랭수에서는 지금 스킬즈의 모더레이트 바이니까 사면 좋겠다. 강력 추천은 아니고요. 그냥 추천입니다. 인바이트 추천, 그리고 프로테라는 홀드죠. 잠시 보유해라. 따라서 지금 프로테라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라닥, 핀터레스트, 줌 같은 경우는 매수의 의견을 약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크리스퍼도 마찬가지고 딱 한 종목 스트롱 바이가 나옵니다. 강력 매수를 추천하는 건데 바로 페이팔이죠. 페이팔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팁 랭스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들이고요. 차지 포인트 그리고 로쿠는 역시 매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프라이스 타겟 업사이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많이 떨어진 종목일수록 좀 프라이스 타겟 업사이드가 크죠. 스킬즈랑 인바이트는 212% 그리고 인바이트의 185% 정도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프로테라는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좋지가 않죠. 목표 주가 역시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프로테라다. 텔라다 91.7%, 핀트레스트 61%, 그리고
크리스퍼가 135% 굉장히 좋고요. 차지포인트 102% 그리고 로쿠가 113.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후에 들어가서 좀 살펴봤는데요. 야후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레이팅이 뭐 바이, 홀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건강한 수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팔이 현재 2.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유일한 종목이죠. 1.9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로쿠가 2.00, 크리스퍼 2.1, 그리고 스킬즈도 2.1을 밟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타겟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10가지의 성장주를 가지고요. 수치적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번 분석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내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들이 가장 좋아 보인다. 1위, 2위, 3위 이렇게 주식의 그 랭킹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마음대로 결정한 순위를 이제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위 그리고 제 순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이 점을 좀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오늘 영상이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마음대로 선정한 탑3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공유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엔터테인먼트적인 면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선정한 탑3가 여러분들이 선정하신 탑3랑 다르다고 해서 뭐 불쾌하게 생각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치 분석만 가지고 선정한 2022년 줍줍 탑3 종목을 공개합니다. 제 3위는요. 줌입니다. ZME 티커네임이고요. 현재 최고점에서 70.21% 하락한 상황이고요. 2021년, 2022년 매출의 성장은 54% 그리고 16.3%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PS 레이시오는 5.2가 돼 있으니까 많이 비싼 상황은 아니죠. PE 레이시오도 49.3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ROE 같은 경우는 34.64로 굉장한 수치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로스 마진도 굉장히 좋습니다. 72.78%, 인사이더 오너십, 내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무려 22.3%로 굉장히 좀 이 부분 역시 마음에 들고요. 마지막으로 프라이스 업사이드를 보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79.6%에서 95.4% 정도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시장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수치적 분석을 가지고 선정한 두 번째 탑2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자, 제 2위는요 텔라닥입니다. TDOC가 티커네임이고요. 현재 최고점에서 74.64%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2021년, 2022년 레비뉴 그로스는 85.6%, 27.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PS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7.53으로 줌보다는 약간 비싸죠. PE 레이시오는 아직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적자 기업이잖아요. ROE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로스 마진은 67.87%로 굉장히 양호한 수치고요. TLTA 그러니까 전체 에셋 중에서 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굉장히 건강한 재무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흑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볼 만한 여지가 있고요. 자, 프라이스 업사이드는 91.7%에서 126%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수치 분석을 통해서 제가 제 마음대로 선정한 1위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줍줍해야 할 탑 1 종목은요. 바로 크리스퍼입니다. CRSP가 티커네임이고요. 최고점에서 74.64% 떨어진 종목입니다. 2021년, 2022년 레비뉴 그로스가 굉장히 좀 좋았죠. 보시는 것처럼 올해 한 해 매출이 12만 5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원오프 케이스였다. 이번 해만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죠. 95%가 하락할 예정이고요. PS 레이시오가 6.38, PE 레이시오가 14.97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ROE가 21.36%, 그로스 마진이 57.17, 그리고 이제 현재 전체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94%로 이 종목 역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해도 위험도가 좀 낮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프라이스가 127.3%에서 132%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리스퍼 같은 경우는
경우는요, 2021년에 매출이 굉장히 반짝했기 때문에 내년에 상대적으로 좀 정조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가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줍줍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1위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유전자 가위 종목들은요, 앞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참을성이 있으신 분들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조언도 아울러서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넘어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Catch Me If You Want입니다. Catch Me If You Want에서는요, 수치적 분석 그리고 기업의 스토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의 의견을 여러분들께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수치적 분석은 현재 기준의 상황만을 반영합니다. 크리스퍼가 굉장히 좀 좋은 예였죠. 두 번째로요, 우리는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잖아요. 따라서 주식 투자는 스토리 부분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그 모습, 시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녹아들어져 있는가,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는 미래에 그 팽창하게 될 트렌드에 어떠한 모습으로 합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수치적 분석은 어디까지나 주식 분석을 할 때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스토리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 분석을 참고하는 수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잔소리를 한번 더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간혹 가다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의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매수자의 입장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1, 2년 안에 주식시장을 떠난다는 전제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5년, 10년, 나아가 15년, 20년까지도 투자를 할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와 있다. 이러한 나의 입장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면요, 기업의 가치는요, 주가랑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주가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막 올라간다고 해서 향후에 이러한 그 높이 올라간 주가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올려주지는 않는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10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여기에 정해져 있다면요, 지금 올라간다면 나중에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지나치게 올라가면 나중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여기까지 가 있는데 현재 주가가 계속 횡보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떨어지고 있다면 나중에 가서 급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의 주식 투자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아있는 주말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만드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